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약 2주 만에 기존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셈인데요.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어떤 국가 상징 시설물을 설치하면 좋을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높이 100m의 태극기 개양시설 조감도입니다. 서울시는 태극기 개양대를 포함한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시설 조성에 11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이 공개되자마자 예산 낭비다, 구시대적 발상이다 등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등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화문에 110억을 들여서 깃발 세웁니다. 의회 논의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과정 잘 없었죠. 국가 상징공원을 만드는데 500억, 저거 만드는데 110억. 예. 저 거대한 태극기를 보면 전 세계인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에 내가 살고 있다는 나의 영혼이 충족됩니까? 100m 높이 태극기 개양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오세훈 시장이 11일 기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국가 상징 공간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건 자연스러운 발상이지만 이견이 있는 만큼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높은 게 뭐 꼭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냐 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상을 바꿔서 그러면서 태극기에 국한하지 않고 조형물의 소재와 형태 등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국가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꼭 태극기를 소재로 쓰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이죠. 태극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디자인, 어떤 디자인이라도 좋다. 또 그게 국기라면 높이가 어떻게 돼도 좋다. 그걸 꼭 뭐 100m를 고집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뭐 30m도 좋고 70m도 좋겠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모두가 공감하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 공모 단계부터 준공까지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5월 공사를 시작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오늘 11월까지 광화문 광장 내 국가 상징시설 조성에 대한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서울시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지 않고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자치구에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폐지 수집 활동을 계속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해서는 공공일자리인 폐지 수집 일자리 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수집한 폐지를 공동 판매처에 갖다 주면 판매 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어르신을 위한 안전보험 가입과 장비 지급, 휴게시설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내 5세부터 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오는 25일까지 은평구청 생활체육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정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300여 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는 평가인데요. 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은평구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은평구는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 재난대비 훈련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여 35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를 일으킨 임대인과 가담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행각에는 바지 임대인과 분양업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까지 모두 130여 명이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건물주와 브로커,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하는 범행은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국토부가 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는 모두 18,000여 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는 아직도 매월 1,000여 건 이상의 피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전세 사기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어떤 이제 선순위, 권리 관계 등 여러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논의였습니다. 또한 전세권 등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임차인이 전세권 담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높은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경각심이 우리가 공유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권 등기도 있을 수 있고 보증보험 의무화도 있을 수 있고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을 들게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 사업자가 애초에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좀 더 안전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가 열린 만큼 앞으로 이 내용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그리고 각 정치권과 함께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정부가 합의하지 못했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의 약속도 이미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은 순식간에 위험지역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이나 휩쓸림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장마철, 하천 주변을 지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단장천. 최근 계속된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일 적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갑자기 거세진 물살에 휩쓸린 겁니다. 도심 하천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창원천. 평소 수심이 얕고 휴식 공간이 조성돼 주민들은 별다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평소 이곳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곳이지만 비만 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 주변이 물바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범람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주택가 쪽으로도 이 하천 일이 있다 이미 꿀로 그래도 막 많이 올라와요. 집중호우가 내리면 신속하게 하천에서 벗어나는 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소방당국은 만약 고립 상황에 빠질 경우 무리한 탈출보다는 구조 요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 발령 시 미리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시면 되며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위험에 처한 경우에 즉시 119에 신고하시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때마다 위험 지역으로 돌변하는 하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호우경보 시 안내방송과 출입로 차단 등 관계당국의 효율적인 밀착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의 민자 구간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11일 국토부가 GTX B노선의 민자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GTX B노선은 용산역에서 상봉역 간 20km 구간은 재정 구간으로 인천대 입구역에서 용산역, 상봉역에서 마성역에 이르는 구간은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합니다. 또 전체 구간을 민자 사업자가 운영합니다. GTX B노선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출발해 인천시청, 부평, 서울 등을 경유해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전체 길이 82.8km의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 경춘선 별내역까지 연장한 별내선이 다음 달 10일 개통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5일부터 한 달간 별내선 12.9km 구간에 대한 시운전을 안전하게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10일 별내선이 개통되면 기존 44분이 걸렸던 잠실역에서 별내역 구간이 17분 줄어든 27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별내선 운행을 위해 전동차 9편성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전동차는 출퇴근 시 4분 30초, 평상시에는 8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전세주택 300호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과 24일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장기 전세주택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강동구 둔촌동에 조성되는 장기 전세주택은 무자녀 가구 150세대와 유자녀 가구 150세대 등 모두 300가구입니다. 신청 자격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공급됨에 따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월 평균 소득이 97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4인 가구일 때 44제곱미터 초과주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장기 전세주택에서는 자녀가 없어도 49제곱미터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 치료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등 공공 마약 중독 치료 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경기도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있는 마약 중독 치료 센터는 안정실 3병상과 일반 병상 10병상을 운영 중이며 외래 치료와 입원 치료 모두 가능한데요. 치료 전 마약류 중독 여부를 우선 판별하고 상담 후 응급 해독, 외래, 입원 등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치료 종료 후 자조 모임을 운영해 금단 증상으로 인한 마약류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환자 사례 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경기도 공공기관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염 의장은 지난 10일 경기복지재단을 찾아 원미정 대표이사, 문영구 소통협력관 등을 접견한 뒤 재단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 9일에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안혜영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돌봄 서비스 고도화, 돌봄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원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상시적인 논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염종현 의장은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거듭 조여놓은 이번 협력의 고삐가 후반기 의회에서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불법 성매매 전단지 집중 단속 등 유흥 밀집 지역 클린화를 추진합니다. 경찰은 오는 9월까지 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 불법 광고물 배포 지역을 선정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성매매 등을 유도하는 전단지 배포와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하는데요. 또 인쇄 제작업소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5개 광고물법 위반으로 처벌을 강화해 광고도 차단할 방침입니다.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은 단속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불시 합동점검 등으로 재영업 의지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